마르테스 원투원투. 안녕하세요, 머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르스 토큰 채굴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토큰 같은 경우는 아직 채굴이 시작되진 않았고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이 마르스 토큰 사전 예약을 신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는 채굴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잠깐 리뷰 맞나? 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토큰은 메타 테마의 이제 토큰인데, 이걸 핸드폰으로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별도의 돈이나 이런 건 드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채굴한다고 해서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파이 토큰 같은 경우도 채굴을 해본 결과 뭐 핸드폰이 빨리 배터리가 빨리 난다던가 핸드폰이 고장 난다던가 뭐 그런 게 없으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아마 핸드폰으로 채굴할 수 있는 모든 어플들 자체가 이미 진작에 문제가 됐겠죠. 제가 알기로는 파이 토큰도 몇 년 동안 지금 채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크게 드리면, 메타버스 테마고, 이 메타버스 테마 가상 생태계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가치가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상 테마 쪽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그 가상 테마가 차후에는 얼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라고 그냥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수익을 크게 내줄 수 있는 테마라고 치면은 가상 테마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나 뭐 IT 이런 쪽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의학 쪽,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이제 애완견 있잖아요. 이제 동물 테마인데, 이 동물 테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인 가구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그 뭐냐, 반려견이 따로 없어요. 거의 이제 반려견이 보이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키워서 뭐 이럴 정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갖다 버리죠. 그래서 아무튼 좀 그게 좀 인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냐, 해외 보면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바코인도 그렇고 그게 핫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랑 이 애완견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거기는 그냥 아예 그냥 가족이에요. 그냥 걔 만약에 아프면 진짜 내가 아픈 것처럼,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만약에 어쨌든 동물은 사람보다 일찍 죽잖아요. 생을 마감하는데, 진짜 그러면 진짜 피눈물 쏟을 정도로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완 이런 쪽 동물 쪽 테마 같은 경우도 어, 앞으로도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가상 테마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이 메타 테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목록 리스트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지금 이제 투자를 이제 들어와 있다, 이 마르스 토큰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메타버스 밸류체인에 수많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거를 생각했을 때, 이 기업들이 메타 테마에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지, 과연 이 기업들이 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하고 있나,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뭐 이걸 까는 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약간 좀 큰 틀로 되어 있고, 이 백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마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여기에 한국 백서가, 그러니까 코리아어로 되어 있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 백서로 되어 있는 게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돼. 괜히 불편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한다고 하면은 약간 조금, 걘 좀 찝찝해요. 찝찝하다기보다는 많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돈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약간 그런 생각. 시작하기 전부터 약간 좀 벌써 이상한 소리 하고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로드맵을 먼저 보게 되면, 2020년도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먼저 이렇게 크게 보게 되면은요, 2020년도 2분기엔 더 마르스 주식회사 이게 설립이 됐고, 그다음 3분기에는 이제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 마르스 토큰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이 지금 설립이 됐고, 그러니까는 뭐 영어 백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으로 ICO를 진행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앱 사전 예약, 앱 사전 예약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아마 1차 예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1차 한 사람과 2차 한 사람과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는 이번 달까지 하시면 되는 거라 제가 뭐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고, 궁금한 게 해결이 안 된 게 있는데 그거는 답장이 계속 안 와가지고 답변이 오게 되면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4분기에는 마르스 메타버스 티저 영상, 뭐 이건 아까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르스 마이닝 앱 런칭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22년도, 23년도 쭉쭉쭉쭉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될 거냐,
이 채굴 규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채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게 되면은 채굴할 수,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이건 아까 제가 찍었던 건데 다시 하고. 자, 만약에 A 토큰을 내가 채굴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혼자 얘를 채굴할 수 있는 길은 루트는 하나야. 근데 루트는 하나인데 내가 혼자 채굴하게 되면 혼자 독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채굴되는 양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두 명이 들어와요. 그럼 채굴하는 양은 50% 줄겠죠? 또 세 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먹을 게 점점 줄어든다라는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채굴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시간당 채굴할 수 있는 마라스 토큰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채굴하는 유저가 많아지면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구독자가 만약에 10,000명이고 10만 명이고 100만 명이다? 그러면 이 채굴하는 게 아마 이 가치가 엄청 적어질 수도 있다. 근데 어차피 제 채널은 적을 거고, 만약 제 채널이 만약 구독자가 많아진다고 해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차후에 암호화폐 상태가 더 자리를 잡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시점에는 이 토큰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레페럴은 지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뭐 득되는 것도 없고, 차후에 이제 앱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레페럴 아이디가 있어야만 가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레페럴 제도를 만든 건 당연히 홍보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페럴을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배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직접 블로그든 인스타든 노력을 하세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게 누군가가 뭐 레페럴 하고 이러면 이런 걸 굉장히 배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굉장히 저는 사고방식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얘네는 이제 특이하게 NFT를 조금 초반에 도입을 해가지고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채굴량의 속도를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어놨고, 이 NFT도 이 사전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큰 배포를 보게 되면은 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ERC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을 이제 한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 500억 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500억 개 중에 80%가 이제 이 마이닝 앱을 통해 가지고 총 채굴이 될 예정이다. 그래서 400억 개가. 근데 이 400억 개는 내가 순수 채굴로만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게임을 해야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제한적인 게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리고 살짝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원래 처음에 유저들한테 조금 퍼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독자분도 감사한데, 초반에 구독자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얘네는 오히려 처음에 초창기 멤버한테 발행량을 적게 줘요. 1년차,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되면은 점점 발행이 늘어납니다. 약간 머리 쓴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을 집어 던질 수가 있잖아요. 초창기 때 많이 풀어주게 되면 한 번에 폭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토큰이 상장이 돼. 근데 처음에 발행량이 높아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처음에 만약에 100만 개, 만약에 처음에 100만 개를 이제 채굴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채굴하는 사람이 채굴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질 겁니다. 그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지겠죠? 근데 그러면 초창기 멤버들은 처음에 채굴량이 많게 되면 초창기 멤버들은 처음에 많은 양을 채굴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처음에 만약에 뭐 100개를 만약에 풀어줘요. 채굴할 수 있는 거를. 근데 초기니까 당연히 채굴하는 사람이 적겠죠. 적을 겁니다. 막 10명이서 채굴한다고 칠게요. 점점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처음에 채굴하는 사람들은 이 발행량이 적은 게 아니라 100개가 아니라 10,000개 이렇게 풀어주면 초기 멤버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채굴하니까 더 많은 거를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채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토큰의 가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이 10명이 만약에 채굴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방 분들만 채굴을 다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5년까지는 아무도 팔지 말자. 그러면 5년 동안은 이 토큰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만약에 1년 뒤에 이거 다 팔아버려요. 채굴량을 많이 풀어줬는데 그럼 가격이 한 번에 팍 폭망하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안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약간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게 아닌가,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채굴을 하려면 채굴량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은데 오히려 10억 개 점점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줄어드냐면 6년 차, 7년 차부터 줄어듭니다. 근데 이것도 줄어드는 것도 한 번에 팍 주는 게 아니라 찌끔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토큰의 가치가 만약에 진짜 가치를 발휘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반감기가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가 비트코인은 구조가 이제 50%씩 절반씩 줄어들어요. 4년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만약에 채굴했던 사람이 처음에 채굴했던 사람이 똑같은 시간으로 치면은 한 4년 동안은 10개가 채굴이 됐어요. 근데 4년 뒤에는 5개가 채굴이 되고 또 4년 뒤에는 2.5개가 채굴이 되고 또 여기서 또 4년 뒤에는 또 2.5개 50%면 얼마야? 1.2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채굴이 되니까는 이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건데 얘는 점점 늘어나다가 나중에 좀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큰의 가치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초기에는 뭐 큰 금액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이 토큰 생태계가 보시면 되고, 보는 것과 같이, 초창기에 빨리 내가 자리를 잡아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셔서 뭐, 막 이렇게 설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비트코인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치면은 정말 좋다라고 보는데, 약간 좀 이거 아쉬워요. 약간 좀 머리를 굴린 게 아닐까. 근데 워낙 이제 채굴을 빨리빨리 해서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현명한 걸 수도 있죠. 제가 감히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굳이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어쨌든 뭐든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팀을 모집하는 게 나 포함해가지고 7명을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애플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작동이 돼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도 아직 궁금한 게 해결이 안 된 게 한 6개, 5개 정도가 있는데 그걸 질문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답변이 오고 이 애플이 이 실행이 되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자, 그럼 이제 신청을 어디서 하냐, 여기 제가 링크 그 카페에다가도 남겨놓을게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마르스 클릭하게 되면은 사전 예약을 신청을 받습니다. 메타버스 화성의 정착금을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기 마르스 앱을 채굴하면 풀팀은 아까 제가 최대 7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나 포함해서 총 6명, 나 포함해서 총 7명 할 수가 있고, 한 명당 10%씩 빨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개를 채굴할 수 있었다고 치면은 팀을 다 구성한다. 그럼 17개를 채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착순 이벤트는 내가 이 채굴 앱이 실행이 되고 나서 10명을 이제 초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1000개를 더 준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런 게 별로 욕심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사전 예약 이게 신청하는 란이 있어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거 체크하고, 그리고 이거 이름 넣고 연락처 넣고 이메일 주소 넣으셔야 돼요. 붙여넣기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이제 하시고, 다 이제 체크하신 다음에 사전 예약 신청하면은 여러분들 이메일로 아마 사전 예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스무리하게 메일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 아래 또 NFT가 있거든요. 어디였지? 여기 NFT 펫 에어드랍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디스코드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디스코드까지 이제 트위터 해야 되고, 리트윗, 트위터 이제 팔로우, 마르스 트위터 팔로우 해야 되고, 마르스가 이제 올린 글 리트윗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리트윗 버튼 어디 갔냐? 리트윗 여기 있죠? 이거 클릭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는 디테일하게 카페에다가 제가 설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들어오고 디스코드, 아마 디스코드 때문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 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제가 뭐라고 해놨죠? 제가 카페에다가 여기다 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공지사항에 초보자분들 어딨어? 어? 삭제했나? 어딨지? 초보자분들은 꼭 깔아야 되는 제가 어플 해놨는데 거기에 디스코드도 있거든요. 이거 다시 올릴게요. 왜 없어졌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영상 이 뭐냐 이 마르스 같은 경우는 아이 됐다. 이게 뭐냐 이 어플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사전 예약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사전 예약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FT 펫 에어드랍이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펫 에어드랍 이 마르스 토큰이 만약에 가치가 생기게 되면 펫 NFT가 있고 없고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펫 NFT 같은 경우도 차후에 그 뭐냐 이더리움으로 살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돈을 주고 내가 채굴량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